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유럽의 명품 주식들 진짜 폭락했거든요. 제가 폭락이란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명품 사지 말고 명품주 사라는 말 많이 하는데 맨날 보면 주가가 비싸요. 근데 이번에 좀 기회가 왔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일단 보시면 이게 한 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보니까 에르메스, 루이비통, 정확히는 LVMH 그룹이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몽클레어, 리치몬트, 이게 리슈몽이라고 하던데요. 까르띠에나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캐링, 구찌나 입생로랑 뭐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그리고 프라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한 주에. 요즘 그 시진핑이 돌아가면서 주식 다 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때리고 이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발언이라고 하기 웃기긴 한데, 공동부유라는 말로 이제 양극화 잡겠다. 공동부유, 말은 참 좋죠. 다 같이 부자 되게 하겠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그러려면 양극화를 잡아야 된다. 재산 재분배 예고, 이 말 나온 다음 날부터 이제 쭉쭉 빠지는 거죠. 진짜 한마디가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외친 이 구호에 유럽 명품 업체 시총들이 진짜 증발했습니다. 증발이란 말이 이번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공동부유란 부유층과 부자들하고 기업들이 가진 파이를 나눠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결국은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는데, 이 한 말 한마디에 이제 우려들이 잔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외신에서는 뭐 뻔하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부자들한테, 초고소득자들한테, 기업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거두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고소득자 때리기의 본격 시작이다. 이제 명품 차례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더 웃긴 게 여러분들, 시진핑이 공동부유 강조한 다음날 정작 돈 내놓은 건 텐센트예요. 중국의 1등 IT 기업이 9조 원을 그냥 헌납했습니다. 뭐 명분은 그럴싸해요. 중국 거대 기술 기업 텐센트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공동부유 프로젝트 약 9조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9조 원. 근데 이미 텐센트는 4월에도 똑같은 9조 원을 헌납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18조 원을 헌납한 건데, 텐센트고 알리바바고 다 때려맞는 거 아시죠? 중국 당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산당이 내놓는 방침이면 무엇이든 따르겠다, 적극 따르겠다 라면서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다. 지금 마화텅 텐센트 회장인데, 돈이라면 제발 뭐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텐센트 때리기 한 이후에 9개월간 증발한 이 마화텅 텐센트 CEO의 자산 규모는 16조 원. 개인적으로도 16조 원 날리고, 뭐 회사가 헌납한 돈도 18조 원. 지금 뭐 다 털리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털리고 있어요. 뭐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선빵 맞은 건 알리바바인 거 아시죠? 알리바바로부터 이 모든 일이 거의 시작된 건데, 그 마윈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 보이시죠? 제가 여기 써놨어요. 난 이미 마음 내려놨어. 오죽하면은 이번에 헤지펀드들이 매 분기마다 자기들이 뭘 거래하고 있는지 다 공개하는데요. 물론 6월 말 기준이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조차도 야, 공산당 안 되겠다. 이거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규제 강화에 알리바바 이제 뉴욕 상장 주식을 이제 다 판 거죠. 그래서 지금 기관 보유율이 엄청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기관들하고 개인은 조금 다른 게,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들은 역발상으로 싸게 줄 수 있지만, 기관들, 특히 헤지펀드는 억대급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죠. 보시면 이게 텐센트랑 알리바바 시총인데요.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제가 봐도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텐센트 시총이 거의 반토막 났고요. 알리바바가 파란색인데 이것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30% 이상씩 다 빠지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이게 홍콩에 상장된 주식인데, 홍콩에 상장된 2019년 가격보다도 내려갔어요. 역대급, 거의 최근 2년 최저 주가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가 이제 빅테크에서 끝나나 했는데 명품주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 건드린 건 아니지만 중국발 우려, 저 시진핑의 부자 때리기 한마디에 명품 주식들이 후다닥 놀라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키링, 버버리, 루이비통, 리치몬트, 스와치, 프라다, 몽클레어, 에르메스 등등 쭉쭉쭉 빠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물어보신 분 계신데, 아니 중국이 부자 때려잡는 거랑 명품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상관이 아주 많죠. 우리나라도 명품 사랑 낮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도 명품 사랑 어마어마하죠. 명품 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입니다. 오죽하면요, 2020년 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명품 소비가 23% 감소할 때 중국만 나홀로 48% 올랐어요. 명품관 줄 서 있는 거 뭐 이 사진은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인들 명품 사랑은 어마어마하고요. 그 성장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 명품 소비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불과 2019년에는 37%밖에 차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면 2021년 말 2022년에는 전 세계 소비의 50%가 중국이 차지할 예정이었어요. 원래 시진핑의 저 말이 없었으면. 그리고 미국인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듭니다. 19년도에 22%였는데 점점 줄어서 올해 말 정도면은 18%까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명품 하면은 중국하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죠. 중국인들이 명품 소비 줄인다, 그러면 이제 명품 시장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되게 큰 연관이 있다. 기관이 조사해보니까 11만 명 정도가 슈퍼 리치인데, 이 정도에 불과한 이 중국의 슈퍼 부자들의 씀씀이가 중국 명품 소비의 4분의 1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11만 명이 쓰냐 안 쓰냐가 사실상 명품 시장을 좌우한다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VVIP 고객으로 꼽히는 이들이 이제 지금 시진핑이 지시한 거에 따라서 정부 단속이나 통제 받아서 소비 줄이게 되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중국 내 슈퍼 리치들의 규제에 대한 우려인데, 아니 어떻게 규제한다는 거죠?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양극화 조장하지 마라. 여기 써 있어요. 부의 공공연한 과실을 억제할 가능성. 너 그거 명품 사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지 마. 그거 양극화 조장하는 거야. 아주 나쁜 풍조야, 이런 거. 이거 지금 돈 없는 사람들한테 아주 너 나쁜 행위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치스러운 걸 구매하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중국은 통제가 가능하잖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진짜 때려잡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알리바바나 징동 이런 중국의 주요 쇼핑몰에 명품들이 다 입점해 있는데,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명품 내려 팔지 마 이러면은 못 파는 거죠,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가능성은 있다. 뭐 채팅창에서 그래도 몰래 살 것 같은데요 그러시는데, 그럴 수 있지만 일단 공식적인 루트만 막아도 아무래도 소비하는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몰래 사들여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도 이러는 이유가 있죠. 내년에, 참고로 올해가 공산당 100주년이고 내년이면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선 같은 거죠. 이제 앞두고 공격적 행보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심도 안 좋고 하거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부자들을 타겟으로 때리는 거죠.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다. 이거 직접 한 말이거든요.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고 부자와 기업들의 사회 복귀를 장려해야 된다. 사회 복귀가 사실상 기부, 돈 내놓으라 이거죠. 내년 10월 공산당 지부 교체, 즉 여기서 이제 돼야 시진핑이 3연임을 하는 겁니다. 내년 10월 앞두고 당분간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이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극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슈퍼 리치들은 지금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증가폭이 엄청납니다. 중국, 미국부터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양극화가 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걸 눈 뜨고 볼 수만 없는 거죠. 지금 그냥 가만 냅두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죠. 이제 별도 영상으로 다룰 건데요. 한국도 지금 되게 양극화 심한 거 아시죠? 그 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3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내는, 쉽게 말해서 세금 안 내는 인구가 40%에 육박한다. 그리고 올해도 상위 20%만 소득이 증가하고 전체 소득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도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이번 주 나온 기사인데요. 무려 61%가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엄청나지 않나요? 1억 가구 이상. 전체 납세자의 61%. 부양책이나 지금 올해 임시 세금 혜택 등으로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좀 높아진 건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도 40에서 45%는 세금을 안 낸대요. 그러니까 미국 가구의 절반이 세금을 안 낸대요. 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세금 안 내는 가구가 계속 높아져서 이제 올해 61% 달성하고 세금 혜택 사라져도 40%대는 계속 유지한다. 진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아시죠? 정치인들이 부자들 계속 공격하고 양극화 분위기 조장하고 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부자들의 세금을 더 때려야 된다. 바이든도 증세가 주요 공약이었잖아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IT 기업 때리고, 시진핑이 사교육 시장 때리고, 이제는 고소득자, 이제 부자 때리겠다. 근데 이 공동 부유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이 처음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창건한 마오쩌둥 역시 같은 말을 했대요. 공동 부유. 모두가 부유해지자는 구실을 내세워 당시의 지주, 분홍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았다. 사실상 이제 월가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소득자 규제의 시작으로 인식,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자, 일단 하락의 이유를 우리는 알았어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걸요? 명품 주식은 진짜 계속 올라요. 프리미엄 때문에 잘 안 빠지고, 코로나 때 그나마 30-40% 빠진 게 전부였고 너무 잘 오르는데 저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에르메스 올해 60% 올랐었어요. 그 에르메스 가방 살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으면 물론 뭐 에르메스 사실 정도의 여력 있으신 분들은 뭐 급이 다르지만, 에르메스 주식 주가가 60% 올랐다가 빠졌고, 루이비통도 40% 올랐다가 좀 빠졌고, 구찌나 발렌시아가 들고 있는 캐링도 한 30% 넘게 올랐다가 쭉 빠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왔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같이 얘기해봅시다. 여러분들, 원래 3대 명품이 에루샤라면서요. 명품 잘 모르지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3대 뭐 명품이라면서요, 그쵸? 근데 샤넬은 비상장이라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명품이 있으면 그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을 줍줍 준비하면 어때요? 그것도 기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간만에 진짜 10% 이상 빠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명품주.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때 30% 이상 빠진 게 다고요. 그 진짜 극단적인 위기 뭐 2018년 주식 폭락 아니면 그런 폭락장 아니고서는 20% 30% 이상 빠지는 일이 거의 없는 프리미엄 주식들이에요. 제가 이 주식을 여러분 보고 사라는 건 아닌데 간만에 온 기회니까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극화 시대에 뭐가 수혜일까 생각해보다가 사실 양극화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명품 주식들이. 양극화가 심해진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많아지고 이럴수록 더 비싼 가방, 더 명품들 원할 텐데, 그쵸? 전 세계 1등 명품 회사는 루이비통이에요. LVMH 그룹. 시총 순위로는 에르메스, 그 다음에 캐링 이렇게 있고 리치몬트라고 하는 게 이게 시계 유명하더라고요. 까르띠에나 또 뭐 있죠? 아시는 분들 IWC인가? 제가 시계 잘 몰라서 뭐 이런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 자, 지금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다 유럽 상장이에요. 아쉽게도. 본주는 프랑스, 스위스.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럽 주식은 배당 주긴 하지만 배당세도 높거나 그 미국과 좀 다르고 그 수수료나 세금 혜택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살 거면 아예 묻어둘 생각으로 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단타 칠 거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건드시면은 그 수수료 세금도 안 나와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그냥 진짜 나 그냥 진짜 없는 돈 셈 친다. 한 주 뭐 그냥 사서 묻어놓을래. 자녀 사줄래. 배당세도 세고요. 이런 주식들은 그래서 저도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확실하게 빠졌을 때 딱 사서 묻는다. 저랑 같이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더 빠져서 사면 그냥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들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그냥. 수수료도 비싸고요.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유럽 주식은 좀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알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강제 장투하실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더 좋잖아요. 애초에 파는 순간 이거 수수료다 이러면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와이프랑 의논을 급히 했어요. 야, 이거 명품주 빠진다. 기회인가? 왜 신중해지냐면 안 팔 거니까. 이제 살면 안 팔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써왔습니다. 여기 배당률은 아주 고만고만해요. 많이 주가가 올라서. 하지만 이거 만약에 물리면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된다. 자, 근데 연 2회 주고 연 1회 주고 뭐 이런 식인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군요. 자, 근데 지금 벌써 채팅창도 찬반 논란이 심한데요. 보세요. 이건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명품주 사야겠다.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양극화 흐름은 막을 수가 없고 명품에 대한 인간 본성은 이 욕구는 저기 시진핑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다. 이 명품을 사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 자랑하고 싶고 네이버 밴드에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는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러면은 사거나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분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드라이브 안 보여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그 우량한 애들도 아작났어. 테크주 아작난 거 안 보여? 사교육 업체들 90% 상장 폐지 지금 위기인 거 안 보여? 2012년의 반복이야. 조심해라. 자,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여기도 써있지만 이것이 거의 10년 전 중국의 반부패 단속과 마찬가지로 과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서곡이라는 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2012년에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2년에 중국 정부가 반부패법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관행처럼 주고받던 공무원들 선물 증정 문화 문제 삼으니까 그때 이제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명품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때 때리니까 명품 성장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2012년에. 그 당시에 그 반부패법 하기 전까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3년간 글로벌 명품 산업이 성장했었거든요. 10%씩. 이거 반부패법 하고 나서부터는 성장세가 2%에 그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12년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명품 성장도 2013년 이후부터는 고작 2% 성장하는데 그쳤다. 주가도요. 당시 가장 안정적인 럭셔리 브랜드조차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에르메스의 주가 상승률은 연 3%에 그쳤대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에르메스 들고 있었으면은 연 3% 적금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말이 돼 할 수 있지만 근데 2018년 이후부터는 35%씩 연간 상승했대요. 이 정도 떨어질 거가 안 돼. 너무 비싸.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명품 지수 이제 수익률인데 P가 이제 버는 돈 대비 가격이잖아요. 시가총액. 근데 버는 돈 대비 지금 아직도 30배 이런 비싸. 세계 지수들은 아직도 20배에 불과한데 비싸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 판단하셔야겠지만 명품 주식들은 항상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프리미엄 항상 한 번도 시장보다 싸게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채팅창에 물어봐 주시는데 소목님 그러면 아무래도 유럽 주식 좀 부담스러우니까 미국에서 상장된 걸로 방법 없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프랑스 ETF는 EWQ인데 1등이 루이비통이에요. 보이시죠? 비중 10%. 그리고 9등에 키링이 들어있긴 한데 합쳐봐야 13%밖에 안 됩니다. 이제 다른 뭐 주식들, 유럽 주식들 섞여 있어요. 로레알, 뭐 에어버스 이런데 우리가 살려는 명품 주식은 좀 비중이 작다.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ETF는 아무래도 거래량도 작고 운용 자산도 좀 작아서 아쉽다. 이게 프랑스 지수 추종이에요. EWQ. VGK 유럽 ETF예요. 유럽 ETF는 우량하긴 한데 루이비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뭐 여기 유럽 주식에 네슬레도 있고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주식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좀 비중이 아쉽다. 그래서 ETF로는 비추천. 그래서 진짜 욕심이 나면 뭐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는데 유럽 주식 살 수 있는 증권사 활용해서 본주 사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건 기회다. 보는 사람은 결국은 앞으로 양극화 흐름 막을 수 없고 본성 막을 수 없다. 일시적이다. 당분간 힘들다. 지금 주식들 박살나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당분간 클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고점 대비 하락이 뭐 15% 20% 이상 빠지는 일이 오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관점 따라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단기로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장기로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에 가까우시군요. 힘들다. 중국에 연관돼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팁을 드리면 이 중에서 루이비통이 중국향 매출이 가장 낮고요. 포트폴리오가 미국에도 분산이 잘 돼 있어서 중국 영향력이 가장 낮은 건 루이비통입니다.